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수술을 하고 상처가 벌어지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순 수술을 하고 나서 상처가 벌어지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는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방지를 할 수 있을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흔하게 보는 상처가 벌어지는 케이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처음 수술을 하고 나서 금방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압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압박과 아이스팩, 그 다음 단계가 온찜질,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압박을 해주는 거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출혈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가장 문제되는 게 출혈이에요. 어쨌든 수술을 하고 직후에는, 수술을 할 때는 출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봉합을 하고 퇴원을 시켜서 일상생활을 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출혈이 확인이 됐다면 퇴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해결을 하고 보내야죠. 어쨌든 집에 갔다는 거는 출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집에 가신 거죠.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별로 아프지 않다고 관리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압박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압박은 피가 나더라도 이거를 눌러서 지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수술하고 나서 생각보다 별로 아프지 않다, 나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압박에 소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수술 다음날부터 기차 타고 어디에 다녀오시고, 무슨 자기도 수술했으면서 누구 병문안을 가지를 않나, 컨디션이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걸었어요,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수술하고 출혈이 가장 많은 거는 하루 이틀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출혈이 되면서 병원에 다시 오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일단 피가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이 틈으로 계속해서 피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붙을 틈이 없어요. 어느 정도 붙어서 끈적끈적한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사이로 계속 뭐가 삐져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그 틈을 또 갈라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많든 적든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처가 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압박만으로 지혈이 된다라고 하면 적은 양의 출혈에서는 압박을 권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본드 같은 거 붙여놓고 보내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내가 오랜 시간 걷고 나서 집에 왔는데 피가 철철철철 나,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재봉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혈이 되는 곳을 찾아서 이미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어떤 경우는 피가 스며 나오듯이 흘러나와서 상처가 붓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는 상처는 단단하게 붙여놨기 때문에 피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 고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음순뿐만 아니라 대음순 쪽까지 퉁퉁 붓습니다. 그 안에 피가 차이면서 그렇게 붓는 거거든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특히 여성의 외음부 쪽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한도 없이 이렇게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퉁퉁 부어서 오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출혈이 저절로 멎으면서 흡수돼서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멍이 듭니다. 아프겠죠. 그리고 이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출혈이 돼서 오시면 상처가 잘 붙어 있더라도 상처를 다시 열어서요, 피가 나는 부분 지혈을 하고 고여있는 피 같은 거, 핏덩어리처럼 안에 굳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빼내주고 다시 깨끗하게 봉합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회복도 빠르고 덜 아프고 그리고 예쁜 모양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부어 있는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출혈이 났을 경우에는 다시 열어서 재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피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면서 멎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기는 하더라도 상처가 잘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무리 기다려도 상처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거는 많이 돌아다니는 거나 활동하시는 거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관리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피부 자체가 굉장히 약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물에 분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 봉합을 하더라도 봉합살을 이 연해진, 약해진 피부가 버티지를 못해요. 그리고 물에 퉁퉁 불어있는 양쪽 피부를 붙여 놓으면요, 이게 서로 달라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염증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염증에 좋은 그런 치료들을 하면서 잘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피부 조직처럼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재봉합을 하거나 아니면 염증만 잘 해결을 하고 나면 저절로 잘 붓는 경우들도 있어요. 재봉합이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염증은요, 병원에서 이제 알려드리는 관리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좌욕을 하시라라든지 필요한 연고 같은 거를 바르시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지키지 못하셨을 때도 발생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제 잘 관리한다고 너무 자주 씻고 손을 자꾸 대고 자꾸 사진 찍으면서 벌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손이 많이 가게 되면요. 우리의 손이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사용을 하고 늘 마주보는 거라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손에는 정말 많은 균이 있어요. 자꾸 만지거나 뒤집어 보거나 이런 식으로 자극이 가게 되면 감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손대지 말고 들여다보시지 말고 그냥 알려드리는 대로 좌욕만 하고 연고 그냥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연고도 바를 때 면봉 사용해서 바르는 게 좋겠죠. 혹은 생리대를 계속 하고 있었다 라든지 너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서 통풍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럴 때도 염증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약간 습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상처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좌욕을 권유를 드리고요. 왜냐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봉합을 해도 실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잖아요. 실을 못 버티고 실이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가 이렇게 있고 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양쪽 피부를 잡아서 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피부가 이 실을 못 버티고 이쪽이 이렇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봉합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부가 정상화 될 때까지 좌욕을 한다든지 어떤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됐을 때 저절로 붓기를 기다리거나 재봉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벌어지는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마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피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염증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처가 다 벌어져서 오신 분을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분은 20대 초반이셨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본인이 원래 걷기를 좋아하신대요.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걷는데요.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걸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수술하고 그렇게 오래 걸어 다닐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봤는데 다 벌어져서 오신 거예요. 이분은 감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바로 봉합을 할 정도로 상처가 또 나쁜 거는 아니고 끝부분만 이제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욕하면서 좀 기다려 봅시다 하고 일주일 정도 자욕을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호전을 시킨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상처가 벌어지게 되면 예쁘게 안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못생긴 상태가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병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권유하는 그런 사항들은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피 나는 거 억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압박을 잘 해주는 거 그리고 붓기가 좀 빨리 빠질 수 있게 아이스팩을 대주는 거. 아이스팩을 처음부터 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붓는 게 많이 붓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이 붓지 않으니까 빠지는 것도 더 빨리 빠지겠죠. 초반에는 아이스팩을 좀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혈류가 잘 돌아가는 게 오히려 이제 상처 회복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저희는 열흘 뒤에 실밥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긴 기간 동안 꼭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습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거예요. 외음부는 사실 계속해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생리대를 하거나 압박이 되어 있고 속옷을 입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눌려 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습해지면서 상처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요. 그때는 압박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통풍을 잘 시켜주고 너무 눌리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상처에는 더 좋습니다. 특히 피부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상처가 생겨도 잘 회복되지 않고 뭉그러지듯이 이런 피부 특징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음순 구조상 대음순이 이렇게 있으면 소음순이 그 바깥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소음순이 이 안쪽에 달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해놓으면 소음순이 대음순 안쪽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음순이 항상 안쪽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약간씩 비벼지기 때문에 이 소음순의 상처
쪽에 계속 이제 마찰 자극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계속 자극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시간이 좀 더뎌요. 또 소음순에 특히 피지선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속 기본적으로 축축합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혈류 공급도 좀 잘 받지 못하고 좀 두껍게 이상하게 좀 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상처가 좀 까지듯이 안 좋다든지 붓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든지 쉽게 벌어진다든지 그럴 수 있어서 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풍 더 잘 시켜주셔야 되고요. 속옷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집에 있을 때는 헐렁한 옷 입으시고 좀 편하게 생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관리들을 하시는 거고, 좌욕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우리가 소독제를 넣어서 좌욕을 하는데요. 후반에 추가적인 좌욕을 할 때는 그런 소독제는 오히려 상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게 있어서요. 물로만 좌욕을 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좌욕도 너무 오래 하는 거 좋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처는 짓무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물에 담궈 놓는 거, 뜨거운 물에 담궈 놓는 거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요. 손을 넣었을 때는 미지근하고 엉덩이가 들어갔을 때는 약간 차가운 느낌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에서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 짧게만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좌욕을 해서 청결 상태는 관리를 하시고요. 손 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상처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좀 벌어진 것 같다, 모양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병원에서 드리는 그런 회복제제 말고 따로 연고를 사서 바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거는 꼭 의사랑 상의를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후시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발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소음순 부위는요, 이게 벌어졌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던 부분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칠게요. 이런 상태에서 연고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벌어진 상처가 이렇게 붓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이쪽에 피부가 다 형성이 돼버립니다. 이 상태로 남는 거예요. 피가 나거나 상처가 따갑거나 이런 거는 없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붙었으면 하는 이 부분이 붙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벌어진 상태로 그냥 다 이제 피부처럼 돼버리는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원했던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고 좀 어색한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고 같은 것도 임의로 사용을 하시면 상처가 내 생각에는 덜 불편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양에는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재수술을 하시거나 붓기가 빠지고 나면 이 부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측 비대칭이 되면서 한 측이 수술 당시에는 똑같이 맞춰놨는데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쪽만 쭉 길어져서 좀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손을 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셨을 때 한 번에 다 잘 회복이 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런 관리 자체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의사가 책임지고 어떤 과정들을 맡아줄 수 있는 이런 병원들에서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소음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